좀 전에 나온 음악이 제 무대 음악입니다. 아, 긴장되네요. 가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좀 뚱뚱하잖아요. 대답은 안 드릴게요, 일단. 네, 뚱뚱한데, 제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제가 날씬했던 적이 태어났을 때, 그 정도? 그때 날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래도 전직이 운동선수였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23살까지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몸을 컨트롤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문제는 없었어요. 뚱뚱해도. 근데 이제 어쨌든 여자니까 당연히 날씬해지고 싶잖아요. 날씬해지고 싶은데 30대 초반에 제가 지금 이제 39인데 30대 초반에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60kg 정도를 뺐었어요. 네, 엄청 많이 뺐죠. 남자 한 분을 드러낸 거야. 힘들었습니다. 한 6개월 만에 그렇게 뺐던 것 같아요. 제가 굶어서 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나름 한 3년 동안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쯤 회사를 좀 이직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이직하고 몸무게를 쟀는데 한 20kg가 찐 거예요. 한 달 사이에. 그 흔히 말하는 요요가 온 거죠. 다이어트 후유증.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시 원 상태의 몸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아시는 분들은 저를 아실 건데 작년에 저는 이렇게 똑바로 못 서 있었어요. 예. 똑바로 못 서 있어가지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똑바로 서가지고 유산화 제품을 소개를 하게 된 그런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뭐 영광스러운 자리긴 한데 어쨌든 제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계속 뭐 건강해질 거니까 유산화 제품 먹고 있으니까요. 사시면서 건강 관련돼 있는 거나 영양 관련돼 있는 거 되게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세요? 네, 주위에 되게 많이 접하죠. 근데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 되게 불신이 많은 것 같아요. 왜 불신이 많을까? 왜 불신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네, 맞아요. 이해 부족.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서 되게 많이 권하잖아요. 옆집에 언니, 뭐 앞집에 언니, 막 이렇게 권하잖아요. 근데 좋다고 먹었는데, 먹었는 거, 그러니까 말해주는 것보다 먹었을 때 느낌이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지. 분명히 좋다고 했는데, 먹어보니까 뭐, 똑같네? 다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제가 요요가 오니까 사람들이 저는 운동할 때 뭐 보충제 이런 거 먹어보지 않았거든요. 뭐 녹용 이런 것도 먹어본 적 없고. 근데 이제 요요가 오니까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런가 막 주위에서 많이 권했어요. 뭐 제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암길, 뭐 새로운 피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들 되게 많이 먹어봤거든요. 많이 먹어봤는데 저 역시도 다이어트 제품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돈을 뭐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먹어도 효과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래서 좀 불신이 생기는가 보다. 그리고 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뭐 사탕 삼아서 약국 같은 데 가면 비타민이라고 비타민 사탕이라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마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사탕인 걸로. 비타민 안 드는 사탕. 그래서 이쪽 일이 조금 정직이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저는 오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사실에 근거해서 상식적인 이야기들로만 이야기 드릴 거거든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오늘 이제 알아가시면 주위에 막 이야기하셔도 틀린 부분이 없을 겁니다. 시작할게요. 바로 나와 있네요. 영양제는 왜 먹어야 될까요? 건강하려고. 네. 영양제 왜 먹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없네. 일단 기본적으로 영양제는 영양의학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 의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세포 영양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세포라고 돼 있죠. 이 세포가 우리 인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인들은 한 60쪽에서 한 100쪽에 정도 이렇게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세포가 우리 인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세포가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뭐 생식적인 대면 소변을 누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포가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보통 병이 또 많이 걸리잖아요. 저도 병이 걸렸던 것처럼. 근데 병이 왜 걸릴까? 병이 왜 걸리냐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눈이 좀 흐릿하고 이러면 나이 이제 한 40대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 노안이 왔다고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직 30대인데 노안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것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시신경, 눈을 이렇게 바라보게끔 하는 시신경 세포가 기능이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자분들 우리 빵 이런 거 좋아한다요, 그죠? 네, 고기도 당연히 좋아하고요. 네, 근데 먹으면 소화가 유달리 안 되시는 분,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위장장애가 많은데 실제로 내시경을 해보면 별 문제는 없어. 깨끗하대. 근데 소화는 안 돼. 이게 늙었대. 상인데 네, 위가 늙는데 우리나라는 맞아요. 대답을 대신 해주시네. 네. 정답입니다. 네, 선물 타임 한번 챙겨드릴게요, 제가. 네, 리더님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소화 효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능적으로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에 우리 여기 보시면 인체의 빨간 게 나옵니까? 네. 인체의 건강. 안 나오네. 어쨌든 인체의 건강은 세포의 건강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세포가 건강해야만 사람 몸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포가 건강하려면 어쨌든 세포가 건강하면 사람이 건강하대. 그럼 세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다 나왔죠? 네. 대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맞아요. 어른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된대요. 네, 그러면 건강하다고. 어른들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른들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7대 영양소에 맞춰서 골고루 잘 드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세포는 생명체거든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생명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포가 일을 하려면 영양소를 줘야 되거든요. 이 영양소들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여기 보시면은 굶는 분들은 잘 없으시긴 할 건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근데 한 2끼 정도 굶으면 어때요? 힘들어요. 안 되죠. 막 손이 막 떨리고, 네, 막 당 떨어진다 커피 마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네.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시켜놓고 영양소를 안 주는 거지. 그러다면 짜증나고 일에 집중도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세포들한테 이런 영양분, 세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영양분을 주는 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혼자서 일을 못해. 혼자서. 그래서 얘네들을 도와주는 애들이 미네랄 비타민이에요. 예. 물을 제일 중심으로 두고요. 물은 다 썩는 역할을 하거든요. 썩는다는 거 아닙니다. 섞어주는 거. 예, 제가 발음이. 네, 섞어서 중심이 되어서 수분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수분 부족하면 여러 가지 또 질병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섞어줘서 얘네들을 골고루 잘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 골고루만 잘 먹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얼마만큼? 네, 많이 먹어야 돼요. 네, 충분히 잡수셔야 되는데 이 충분히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 창원에서 서울까지 한 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한 400km 가려는데 기름이 없어. 못 가잖아요. 그죠? 한 10km 정도밖에 안 늘었어. 당연히 떨어지죠. 마찬가지 세포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 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태워야 되는데 이 태우는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은 우선순위를 둬요. 우선순위를 둔다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인체가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일단 살아있어야 되니까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심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들어오는 영양소가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침침해지거나 이런 건 아무 문제 아닌 거예요. 네. 필요한 거예요. 심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만성피로, 남자분들 특히나 만성피로 많이 겪으시잖아요. 그죠? 네. 아침에 일어나면 곰이 한 2마리 앉은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못 일어나고. 근데 기능은 또 분명히 떨어져 있는데 병원을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별 문제는 없어. 이유가 뭘까? 들어오는 영양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야, 나 지금 할 일이 많은 거야. 심장도 관할해야 되고 간도 관할해야 되고 중요한 부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피로까지는 신경 쓸 힘이 없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몸을 우선순위를 둔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충분히 먹으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좀 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건강해질까? 우리가 그 양이 얼마나 될까? 아까 전에 많이 먹어야 된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필수 비타민 미네랄 23종류 중에서 대충 한 12종류만 뽑아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필요한 비타민 B1 27mg을 얻기 위해서 감자를 189개를 먹으래요. 이걸 주식으로 드신 다음에 반찬으로 한 닭을 26마리를 드시고, 디저트로 바나나를 한 85개를 드시는 거죠. 그럼 입가심 해야 되니까 오렌지 13개 드시고, 좀 입 심심하다 싶으면 간식으로 계란을 15개를 드시고 땅콩을 2.4kg 정도 섭취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이 하루 만에 먹을 시간도 사실은 없고 돈도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식대비가 얼마 있으면 도대체. 이 감자 하루에 한 몇 개씩 제일 많이 보신 분 중에서 몇 개 정도 먹어봤습니까? 10개. 오. 저희 큽니다. 저 휴게소 감자 이런 거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분은 대단하시네요, 어쨌든. 저도 한 3개 이상 못 먹겠던데. 어쨌든 음식으로는 사실은 이 영양소가 해결이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지 의심스럽잖아요, 그죠? 왜 음식을 저렇게 많이 먹어야 돼? 답이 나와 있어요. 토양의 영양 고갈.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농사를 여기 농사 지어 보신 분. 제가 깜짝 놀랐네. 다 도시적으로 생겨가지고. 이게 사람이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근데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땅에 영양분이 없다고 농부가, 야, 내가 한 2년 휴작을 해야 되겠다. 땅이 이렇게 힘드니까, 나는 굶어 죽어도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유기농 재배하시잖아요. 유기농 상품 많잖아요. 그것도 비료를 줘야 열매가 열린대요. 그만큼 땅이 항폐하고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죠. 이게 보시면은 배추, 상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식품, 야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미네랄이 과거에 비해서 계속 현저히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보시면 저는 아침마다 사과를 꼭 하나씩 먹거든요. 근데 사과의 영양분이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근데 우리 껍질 깎아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영양소도 없는데 껍질까지 깎아 먹어버리니까 당연히 영양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 거죠, 사실은. 소고기, 닭고기, 얘네들이 먹는 사료가 뭡니까? 야채잖아요, 야채. 그죠? 근데 이 야채들을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땅에 미네랄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얘들이 먹는 거니까 당연히 얘들도 영양분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식인종 입장에서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도 고기잖아요, 그죠? 좀 잔인하긴 하지만. 근데 우리도 고기인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얼마만큼 영양소가 있을까? 이게 48가지 영양소,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영양소 중에서 11가지만 뽑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2010년도 보건복지부 자료인데, 칼슘부터 해서 다, 이게 지금 거의 한 7년 사이에 제가 검색해보니까 한 70에서 80% 정도 영양소가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또 하나의 또 문제, 활성산소.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선물 걸려 있습니다. 사업자 마시고요. 사업자, 신규 아무도 없으십니까? 활성산소가 뭘까? 신규분 손 드세요. 답이 적혀 있는데, 지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들도 눈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 뭐였지? 답을 한번 해주이소. 내가 선물 있다니까. 신기분이십니까? 네. 어쨌든 얻어 걸렸습니다. 유해산소가 우리 흔히 말하는 산소 중에도 착한 산소가 있고 나쁜 산소가 있어요. 우리 숨을 늘 쉬잖아요. 지금 살고 있으니까. 숨이 들어오면서 나쁜 산소들도 같이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머리에 꽃을 달고 미친 듯이 몸에서 움직여요. 얘들이 불안정한 산소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걔들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미친 듯이 움직이니까 그 이렇게 나쁜 세균도 좀 죽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일어나는 원인이 이런 거예요. 눈으로 다 읽어보시겠지만 당과 흡연, 스트레스. 네, 제가 아까 전에 스트레스로 요요가 왔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태양광선, 환경오염. 환경오염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요즘 편의점에 도시락 너무 잘 나오죠. 네, 먹어보면 미연이 그냥 맛있더라고요. 네, 심한 운동, 저 운동했던 사람이라 했잖아요. 운동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산소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더 많은 거지. 얼마 전에 그 우리 연예인 중에 김종국님, 네,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되게 단백질 쉐이크, 몸 되게 많이 관리하시는 분이잖아요. 통풍이 있으시대요. 단백질 쉐이크를 너무 많이 보충을 해가지고. 네. 그분 운동 중독이시잖아요. 네. 이런 활성산소에 대해서 아마 모르실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웬츠 박사님이 사랑하는 세포, 우리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포가 아주 건강한 상태에 보이시죠? 탱글탱글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방 음식을 섭취하니까 저렇게 손상되는 게 보여. 근데 저는 종교를 따로 가지고 있진 않는데 신이 주신 제일 최고의 선물은 우리 몸의 재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저기 보면 항산화제가 투여되었을 때 재생된 세포 이렇게 적혀있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퀴즈 한 개 더. 항산화제가 뭘까? 신규분? 사업자 말고 사업자분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보니까. 예. 항산화제는 일반적으로 비타민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뭐 요즘에 가정의학과 선생님들 나와가지고 뭐 한금알 뭐 이런 데 나와서 항산화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 비타민과 미네랄이 항산화제를 꼭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투여하니까 세포가 다시 재생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겠어. 사람들이 내가 대충 보니까 영양제를 안 먹었던 사람들은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TV에서도 계속 나와서 영양제 막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트렌드고 추세거든요, 이게. 그러면 내가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데?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죠? 어떤 영양제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세요, 일반적인 분들은. 저 역시도 제가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건네주는 거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약국에 가서 좀 나름대로 그래도 똑똑한 척 몸에 대해서 좀 안다 생각하고 약국 가서 약사님하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옆집 언니들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그 영양제에 대한 기준이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저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듣는 게 낫겠죠? 영상 보고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여에스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루 한두 번 복용하는 종합 비타민제는 가장 값싼 건강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게 맞는 비타민제를 선택을 해야 할 텐데요. 모든 종합 비타민제는 다 똑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2003년도 라일맥 윌리엄 박사의 연구에서 알 수 있습니다. 2002년도와 2008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라 라고 한 다음 캐나다 보건소는 라일맥 윌리엄이라고 하는 박사에게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500개의 종합 비타민제의 평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수많은 비타민제를 모은 다음 바로 버린 것들도 있죠. 왜냐하면 바로 원료가 너무 나쁘기 때문입니다. 바로 종합 비타민제를 고를 때 유의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요, 어떤 원료에서 나온 제주냐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C의 50-60% 이상이 중금속이 많은 땅에서 발효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금속이 많은 원료는 아무리 좋은 공정 과정을 거쳐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유기농으로 재배한 질이 좋은 원료여야 한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생체 이용률입니다. 내가 똑같이 비타민을 먹었는데요. 그 비타민이 저기 대장 끝에 갈 때까지 녹지 않고 흡수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또 몸 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내가 원하는 조직에 잘 흡수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흡수가 된 다음에도 오랜 시간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비타민제는 서너 시간도 작용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어떤 비타민제는 7, 8시간 이상이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한 비타민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파이토케미칼, 피토케미칼, PHYTO, 바로 식물성 화학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토마토의 붉은색 라이코펜, 포도의 보랏빛 레스베라트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마토의 붉은색 라이코펜을 열심히 먹으면 전립선암이 예방이 되고요. 또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보랏빛 레스베라트롤을 열심히 먹으면 장수전자가 깨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종합 비타민제를 먹는 것은 단순히 비타민과 미네랄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파이토케미칼을 열심히 먹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있는 종합 비타민제 안에 과연 파이토케미칼이 골고루 들어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기준보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은요. 만약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합성 베타카로틴이나 합성 비타민 A가 많은 재질을 드시면 폐암의 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의 차이 이외에도 우리가 종합 비타민제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담배를 피는 분들은 합성 비타민 A나 합성 베타카로틴이 너무 많은 재질을 드시면 폐세포에서 암세포가 발생하는 보호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천연재료를 드시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건 금연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 빈혈이 없는 사람이 철분이 너무 많이 들어간 종합 비타민제를 과량으로 먹게 되면 심장병의 위험도 증가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빈혈이 없는 분들은 철분의 양이 많지 않은 종합 비타민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종합 비타민C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영양제도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잘 조절해서 드셔야 하니까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하버드 피라미드 공부 중에서 비타민 D를 네, 저분 아시죠? 네, TV에 많이 나오시는데 가정의학 선생님이죠.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에 근거하고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이야기들을 드린다고 했는데 대부분 다들 우리가 옆집에서 권하는 거나 우리가 친한 지인들이 권하는 걸로 대부분 제품을 먹었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객관적인 자료로 인해 가지고 제가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뉴트리션 가이드는 그냥 의사들 아까 전에 우리 김민정 홀드님께서도 싱가포르에 가셨을 때 우리 더글라스 이렇게 이해하는 제품이 이걸 매장에서 보여주고 그걸 보고 골라서 먹으라고 권해줬는데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어요. 아쉽게도 그 영양제에 대한 비교 가이드 책이거든요. 보시면 밑에 글자 적게 보시면 유나이티드 이렇게 적혀 있는데 미국하고 캐나다 자기네들 자국민들을 위해서 시중에 지금 시판되고 있는 1,500여 가지 제품을 가지고 라일 맥윌리엄이라는 박사 생화학자를 통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라는 그런 책이거든요. 이 책이.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이게 별을 등급으로 했는데 별 5개, 유선 헬스 사이언스는 별을 5개를 다 받았고요. 이게 지금 4판이거든요. 4판. 근데 6판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4년에 거의 한 권씩 나오는 건데 한 20년 동안 우리가 이름만 들면 다 아는 글로벌한 회사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유산화 들어올 때 이 책을 먼저 봤겠죠. 그래서 그냥 유산화에서 나온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전혀 그런 거와 상관없고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한 기업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별 한 개도 못 받은 회사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글자가 작아서 보이진 않을 건데 똑같은 책이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RDA는 급성 영양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일일 영양 섭취량의 최적 한계를 의미하며 이것은 최적 영양에 필요한 용량이 아니고 또한 최적 영양을 유지하기 위한 용량으로 설계되지도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약국 가서 그냥 제품 사보면 일일 권장량이 있잖아요. 그죠? 일일 권장량은 하루에 내가 먹어야 되는 양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설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유산화는
최적으로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1인 뭐 성인들이 먹는다고 했을 때 최저치, 아주 지극히 건강한 사람이 먹어도 크게 뭐 필요 없는 양만큼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 답이 여기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거대 제약사의 상업적 이익만을 보호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되어야만 제약업계의 매출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는 제가 뭐 엄청나게 뭐 의인이고 이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몸이 한번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 보면 예사로 안 보이잖아. 원래 내가 뭐 허리 디스크가 있다 이러면 디스크 환자가 예사로 안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막 이야기를 해주잖아. 막 뭐가 좋다 막 이렇게 먹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약업계라는 개념은 크게 뭐 저한테 안중에도 없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바르르 떨리면서 내가 내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이걸 알려주리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 먹어왔던 그런 식품들이 소용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 내 몸에 들어와도 뭐 효과가 없을 정도의 양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아파야만 제약업계든 의사협회든 뭐 우리 약사협회든 돌아간다는 거죠. 예, 그분들도 어쩔 수 없겠죠. 이게 뭐. 근데 우리가 특히나 더 좀 무지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도 해요. 전문 영역이잖아요, 이 부분이. 예전에 세포에 관련된 세포줄기 하셨던 유명한 분 계시죠, 박사님? 제가 이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분요. 예. 그분이 4천만 국민을 다 속였잖아요. 그죠? 아무도 몰라. 그분이 무슨 연구를 했는지. 그런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한 뭐 비타민 A도 잠재 독성이 있기 때문에 뭐 폐암의 위험이 놓여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고용량의 철은 또 빈혈 환자들한테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그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모시고 오신 분들한테 이 책을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우리 종합영양제 저는 이제 제품 강의를 맡았으니까요. 잠깐 이야기 드리자면 저희 헬스팩 아까 전에 파이토케미칼, 피토케미칼, pH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는 게 저희는 헬스팩 용량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식물 추출물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좋은 원료인가? 당연히 좋은 원료를 해야죠. 우리가 석유 찌꺼기에서도 비타민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아무리 공정이 좋고 기술력이 좋아도 원료 자체가 좀 나쁘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영양소, 우리 아까 전에 골고루 충분히 먹으라 했잖아요. 그죠?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하는가?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체 이용률이 높은가? 내 몸에 들어갔는데 한 30% 쓰이고 70%는 그냥 소변으로 나가. 그럼 안 되겠죠? 네.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한가? 이것도 좀 전에 이야기 드렸죠? 이게 산호비브, 저희 유산에서는 병원을 멕시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단계 회사잖아요. 그죠? 근데 왜 병원을 운영할까?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저희 회사가 슬로건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고요. 회사 이름 유산화가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이거든요. 저희 회사 자체가 건강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아까 전에 산호비브에 대해서 또 김민정 골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전문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예방의학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영상이 저희 뉴스에 한번 이 산호비브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잠깐 보고 갈게요. 예, 일단은 영상이 네, 세계 각국의 자연의학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연 그대로의 생야채만을 섭취하는 식이요법과 해독 치료를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멕시코 북부 태평양 해변에 있는 이 병원은 식이요법으로 암 치료를 시도해 유명해졌습니다. 환자들은 매일 13잔 이상의 녹즙을 마시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감자와 과일, 야채 등을 5kg 이상 섭취하고 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식품임은 물론이고 영양소 파괴를 막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은 생야채만 쓰고 있습니다.
You know, I feel like I have a little bit more energy and it's all, you know, very relaxing here. 18개월간의 식이요법으로 수술이 필요한 전립선 암을 극복한 이 남성 역시 식이요법 신봉자입니다. After the 18 months, I had a PSA of 0.06. Felt wonderful. 미국과 멕시코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생야채 식이요법은 육식이나 가공식품에 길들여진 체질을 개선해 면역력을 높이는 게 핵심.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암으로 저하된 신진대사를 복원시켜 자연 치료력을 높이는 원리입니다. It's a treatment to restore the body's defenses, the body's immune system, the body's mineral balances, the essential organ systems, so that everything works again. 커피를 이용한 장 청소와 혈액에 약물을 투입해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식을 병행할 경우 식이요법의 효과는 더욱 높아집니다. Most people are exposed to toxins on a daily basis. Most of the toxins are stored in our fat. 항암 치료는 수술에만 매달리지 않고 몸 전체를 개선해 암을 치료하는 식이요법. 몸에 쌓인 각종 독소를 제거하고 유기농 식단과 비타민 섭취를 통해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키면 암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로자리토에서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유산화 제품이 최고인 이유가 뭘까요? 좀 병원 보시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견학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사진 찍고 제가 인증샷 날려드릴게요. 네, 유산화만의 제품이 우수한 이유는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런 차별성이 있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최고의 품질을 쓰죠. 원료를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우수 제조 방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면밀히 맞춰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유산화만의 차별성에 저는 이걸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연구개발팀과 의학자문위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건데 그 결과물이 또 하나 있죠. 타사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게 종합영양제 저희 헬스팩 이거 한 포로 다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보통 타사의 경우에는 저기 안에 있는 기존에 원래 있는 만약 예를 들어서 칼슘이 있다 그러면 그 칼슘을 꺼내가지고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신상이 나왔다고 판매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저희는 5년 동안 이 50여 명의 연구진이 집중 연구 개발한 혁신적 기술에 이 헬스팩 한 포에 다 담았어요. 어떤 제품이 이 제품 하나에 5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냐는 거죠. 타사하고는 완전 차별적이죠. 특별하다고 말을 해도 부족할 만큼 인텔리전스 기술이 들어간 헬스팩이 더 강력해지면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아까 전에 뉴트리션 비교 가이드 6판에는 플래티늄에 올랐어요. 이렇게 제가 작년 8월 달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이 제조 시설을 본다고 갔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와 공신력이 있는 것들 인증을 받았고요. 이걸 다 설명하려면 오늘 하루라도 못 걸리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딱 설명드릴게요. 컨슈머랩 인증 획득 저기 보이시죠? CL마크. 저는 제가 저게 뭔지 잘 몰랐었어요. 잘 몰랐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도 한데 지금 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동료시거든요. 동료신데 이분의 남편분을 뵐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직업이 LG에서 연구원을 하고 계신 분인데 오븐 파트 쪽에 일을 하신대요. 오븐 파트 쪽에. 근데 이분이 이 마크를 보시더니 본인이 회사가 이 오븐을 북미에 수출할 때 1목표가 저 컨슈머랩 인증을 받는 거래요. 우리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들 목숨을 걸고 한대요. 이거를. 저걸 따는 순간 북미 지역에 제품을 광고하려고 딱 그냥 대기하고 있대요. 그러면 광고하는 순간 그냥 믿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산대요. 그 제품을. 이 컨슈머랩이 독립적인 기관이거든요. 국가가 개입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라벨을 다 떼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 제품이 13가지 제품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나중에는 전 제품이 다 저 인증을 받지 싶어요.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이 천여 명의 월드클래스 운동선수들이 사실 이분들이요. 저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죠? 역도 선수였거든요. 장면한 선수도 제 후배고요. 어쨌든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저하고 안 친하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운동할 즈음에 저는 여자 역도를 했던 사람인데 몸값이 어마무시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운동선수들은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안 먹어. 제가 녹용도 안 먹었다 했잖아요. 예, 함부로 뭐 검증되지 않은 거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저희 유산화에는 지금 여기는 1000명이라 적혀있는데 싱가포르 가니까요, 팀 유산화를 달고 운동을 하고 있는 분이 3000분이래요. 3000명이래요. 예. 근데 이 몸값이 어마무시한 이 사람들이 12만 8천원짜리 헬스백을 왜 사먹을까? 이유가 있겠죠. 예. 그리고 제일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도핑 테스트. 예, 도핑 테스트 무조건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시합 경기가 뭐냐면 전국체전이에요. 전국체전에도 1, 2, 3등을 하는 모든 선수들이 다 도핑 테스트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좀 유명했던 박태환 선수도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팀 유산화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 저희 제품을 먹어서 혹시라도 그런 도핑 테스트에 걸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억을 지급해 주는 걸로 계약서를 쓰고 팀 유산화에 마크를 달고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전 운동선수라서 막 볼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네, 팀 유산화는 작년 리오 올림픽 때 유도팀도 이렇게 국가대표팀이 있고요. 네, 감사하게도 정보경 선수가 제 경남 최고 후배입니다. 얼굴은 몰라요. 한참 후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참 이게 메달 따는 소식이 되게 기뻤고요. 이제 내년에 열리죠. 2018년도 평창올림픽 때. 여기 운동선수들 잘 모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운동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 그래도 이상화 선수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네. 네, 얼마 전에 모태범 선수가 또 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18년도에 더 많이 선전할 거라고 봅니다. 네, 치어리딩 팀이 있고요. 하나 이글스가 공식 뉴트리션 후원사로 됐는데 경남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본의 아니게 미안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네, 뭐 길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 성적을 잘 내면 그냥 제품 잘 먹는 걸로, 못 내면 안 먹는 걸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지금 있는 전 제품 화장품 빼고는 이게 다예요. 저희가 이걸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고 싶으시면 먹어보시면 돼요. 예, 두말할 거 없이 먹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최고의 제품으로 유산화 사업은 어떻게 할까요? 궁금하시죠? 예, 다음 분이 열정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김미선이었습니다.